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어때 오늘은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 강성신 서재홍의 강변서로 시간입니다. 자, 두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강변과 서로가 만나게 됐어요. 네. 그렇죠? 두 분도 오랜만에 보시나요? 아니요, 사실 엊그저께인가 캠핑장에서 같이 고기 구워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오.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왜 저희는 안 부르셨어요? 아, 부를게요. 네, 이번 주말로. 감사합니다. 네, 부담스럽네요. 네. 아, 근데 서재영 노무사님이 강성신 변호사님이 없는 동안 되게 초면인 분들이랑 혼자 호흡을 맞추셨거든요. 좀 맞아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죠. 저만한 사람이 없죠. 아, 그러니까 사실 강선신 변호사님이랑 있으면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오히려 약간 저도 관객처럼 있다가 가는 느낌인데 좀 이게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방송을 그런 편하게 부담감이- 하셨는데 그동안은 네, 맞아요. 그러셨구나. 제가 이제 투머치 토크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좀 그래요. 장난입니다. 저희는 좋아요. 네네. 좋고요. 자, 오늘 강성신 서재웅의 강변서로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지 확인을 해볼게요. 열려라 취재반. 퇴사를 꿈꾸는 이들이 알아야 할 슬기로운 퇴사 생활. 자, 오늘 주제는 퇴사입니다. 자, 두 분 다 퇴사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네 당연히 있죠. 진짜요? 네. 언제? 저도 있어요. 해보셨어요? 네. 언제 해보셨어요? 제가 그 법을 시작하기 전에 네. 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야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도저히 이 분야는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딱 깔끔하게 사직서 던지고 그만둔 적도 있고 네. 소위 잘린 적도 있고. 아이고, 네. 왜 잘리셨어요? 그때 연봉이 안 맞아가지고 아. 예, 제가 좀 이제 클레임을 제기를 했더니 네네. 이제 회사 측에서도 그럼 안 되겠다 나가라. 너는 넌 안 되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퇴사를 했을 때 그날 기억이 나시나요? 퇴사 날이? 그날이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벌써 그게 7년 전인가 뭐 그래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회사를 나온 걸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잘 되셨으니까요. 더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잘 될 거고요. 서재영 노무사님은 퇴사썰 좀 들려주시죠. 저는 제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맥주 그 알바했다고 얘기했던 적 한 번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온갖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많이 당했는데 당하셨다. 네, 제가 이게 마지막에 사실 제가 통보를 한 게 아니라 네네. 잘렸거든요. 또 잘리셨어요? 농사가 되기 전에? 완전 옛날에. 아 네, 완전 옛날에 잘렸는데 그때 사실 잘린 이유도 조금 황당한데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쉬는 날 전날이 쉬는 날이었는데 네. 그 거기가 되게 막 맛있어가지고 네. 가끔 저희가 쉬면 글로 가기도 했었거든요. 원래 맥주 안 마시고. 가는데. 근데 그러니까 막 가면 또 그 주방 분들이 친하고 막 이러니까 뭐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주고 네. 막 그랬는데 이제 잘리기 전날에 네네네. 갔죠 제가. 네. 그 다른 분들이랑 계속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좀 거기서 오래 일했어가지고 주방 분들이랑 좀 친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인사하러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냥 그 홀을 따로 거치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메뉴를 막 주시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음 날에 어머? 홀 매니저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맞냐? 길어서 이거 네네. 스탑 죄송합니다. 저 재밌게 듣고 있는데 아, 그래요? 왜요? 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저 혼자 울고 말아야죠. 30번 네네. 30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네. 그냥 그러고 잘렸어요. 왜 버릇이 없었다 이런 건가요? 아유 좀 약간 좀 벼르고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설마 뭐 그것 때문에 잘랐겠어. 근데 공식적인 이유는 그게 룰을 위반한 거다. 참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징계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두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어렸을 그러니까 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제가 뭐 농사나 뭐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진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 부당함 그 고초를 다 겪고도 어디 한 군데
내가 진짜 이런 뭐 진정이라든지 소송을 할 생각 자체를 못했었던 것 맞죠,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법률 상담 해드리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당하지 마시라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네. 한 취업 포털에서는 첫 직장에서 퇴사하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대인관계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2위가 업무 불만, 3위가 연봉 불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봉 불만은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네네네. 경험담인 것 같은데 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1위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사실 요즘에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예전 같았으면 자꾸 뭐 예전 너무 꼰대 같지만 이제 저 때 당시에는 그냥 뭐 까라면 까라는 식의 어떤 상명하복 문화가 너무 셌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걸 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데에다 아예 얘기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씩 이런 법제도나 사내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재용 노무사님도 많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얘기들이. 네네네. 공감을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강선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생긴 이후로는 요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는 게 진짜로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실업급여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또 괴롭힘이라고 주장을 마지막에는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업무 때문에 많이 네네. 퇴사했던 것 네. 같은데 뭐 그 이유가 뭐 예전에 진짜 뭐 쉽게 생각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또 퇴사를 했지만 요즘 분들은 또 이 업무가 뭐 내 적성에 할 일이 안 맞아서 아. 아니면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뭐 수준이 낮거나 뭔가 나랑 안 맞는다 뭐 이런 경우에도 퇴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자, 오늘은 이 퇴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슬기로운 퇴사 생활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보통 퇴사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회사에 알려야 되는 게 국룰이거든요. 이 퇴사 통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근로자고 네. 여기 선호무사님이 사장님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정말 방송용어 괜찮아? 들어서 못하겠어요. 더 이상. 그래가지고 선호무사님을 이제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네네. 선호무사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사직서라고 해가지고 난 이제 더 이상 당신네 노무법인 못 다녀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법인에 우표를 붙여가지고 그걸 보내요. 네네. 그래서 제 사직서가 서정 노무사님 사무실에 딱 도달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서정 노무사님이 받은 거예요. 네, 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만두겠다라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된 거예요. 네. 저는 명백하게 거기에 사직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람이 받았으면 네. 그로부터 이제 내가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그냥 바로 모든 근로관계가 땡 이게 아니라 네.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를 구분해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효력이 생긴 이후에 한 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한 달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그 기간의 정함을 있는 채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달리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내가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사직의 효력에 뭐 의사표시가 발생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우편은 보냈지만 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네네. 빠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 원래 다른 회사에 다니기로 이제 약속이 다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채용을 못 하겠다고 전화가 왔네? 그럼 백수가 될 수는 네네.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로 부랴부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부랴부랴 가서. 집배원보다 빨리 네, 도착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도달하기 전에 네. 집배원이 도달하기 전에 이런 거 올 건데 사장님 저 취소해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우편으로 보낸 게 아니라 사장실에 똑똑똑 두들기고 들어가갖고 말했으면 그거는 내가 말함과 동시에 사직서를 준과 동시에 이 사람이 받았으면 끝이죠. 네네. 여기서는 이제 철회를 못해. 빠꾸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을 철회하고 싶을 때 네. 어떻게 하면 된다? 가서 빨리 빨리. 달려가라. 말이 도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갑자기 너무 충동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서. 사직서를 갖고 가서 갑자기. 사장님한테 주는 방법보단 네. 차라리 우편을 하라고요? 느린 우편 있잖아요. 느린 우편? 느린 우편. 제일 싼 거. 고민을.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한다면 막 뛰어가가지고 나 철회할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우편으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있나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방송 나가면 우편으로 이제 사직서 보내는 게 유행될 것 같은데 철회가 가능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뭐 바뀔 수가 있거든요. 트렌드를 만드셨는데 근데 고민을 많이 하고서 퇴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또 말미를 좀 남겨두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못 다니겠다 하고서 회사에 이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다음 날부터 회사 안 나와도 돼요? 안 나가도 되긴 하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7조에 네네. 강제 근로의 금지라는 네. 규정이 있어서 네. 뭐 제가 뭐 일을 시키고 싶어도 뭐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무단 결근 상태로 쭉 가는 건데 네. 이제 이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제 주변에 대표님들이 손해배상 소송 진짜로 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지셨거든요. 아, 지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인정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변호사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세미 씨가 제가 사장님인데 사직 딱 이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 안 나와버려. 네. 원래는 저한테 딱 의사 표시하고 제가 딱 받고 오케이 알겠어 하면은 근데 효력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은 뭐 한 달이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계산법에 의해서든 그 동안에까지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날 안 나와. 전화했어. 안 차단했어. 받아. 네. 차단 메시지만 나와.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미 씨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이거를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목줄을 잡고 끌고 와서 앉혀놓고 일을 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미 씨로 인해서 네네. 안 나와버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어떤 금전적 손해를 봤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그 손해를 세미 씨한테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세미 씨로 인해서 내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와 네. 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부 다 저한테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세미 씨가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컨퍼런스가 있었어. 이거 세미 씨밖에 못해. 네네. 근데 세미 씨가 잠적해가지고 거기 국제적 컨퍼런스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1억의 계약금을 날렸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세미가 안 나온 공백 때문에 우리는 왠지 매출이 뚝뚝 떨어졌어. 이런 거는 뭐예요? 뚝뚝이 얼마야? 어떻게 산정? 뭐 산정이 안 된다는 그런 명백한 입증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소송에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에서 승소하기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전부 다 제가 명확하게 청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퇴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퇴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퇴사를 꿈꾸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퇴사를 할 거면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렇죠? 월요일 일하기 싫으니까? 주말을 쉬고 가라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게 이 말이 효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 행정 해석이 바뀌어서 네. 사실 금요일에 그만두고 싶으면 금요일에 그만두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예전에는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가 이게 보통 주휴수당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일주일에 근무에 대해서 유급휴일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수당을 받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그 유급휴일을 받으려면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이 됐었어요. 근데 행정 해석이 2021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다 했다고 하면 그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금요일에 그만두시고 싶으시면 금요일에 그만두시고 불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허, 네. 불금 즐기시고 토요일, 일요일 다 노시고 이제 월요일도 또 놀고. 네, 놀고 계속 노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퇴사하기 좋은 달 이런 것도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 퇴직금 때문에 그럴 거인데 이제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 산정 기준이 네. 내가 이제 퇴사를 하고 그 이전에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우리가 2월 달이 가장 적잖아요. 그 다른 날은 뭐 일수가 적죠. 이거 막 큰 달 작은 달 큰 달 네. 작은 아, 달 네네네네. 하면은 2월 달이 일수가 제일 윤달, 적잖아요. 평달,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계산 때문에 2월에 하라라고 막 그런 우스갯소리 같이 나온 아, 얘기 그래요?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면 네. 아 2월이면 안 되겠네. 언제가 제일 높냐면 4월 달이 제일 높아요. 그러겠네. 4월이겠네. 왜냐면 2월 달이 껴 일수가 있으니까. 적고 3월이 31일이고 4월이 또 30일까지 있으니까 네. 저희가 결국에는 밑에 분모가 작아야 그게 평균 임금이 커지는데 28일, 31일, 네. 30 네, 네. 하면 89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89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받았다고 쳤을 때 네. 900만 원을 89로 나눠서 퇴직금을 받을 거냐 아니면 31일이 두 번 껴 있는 달도 뭐 6월, 7월, 8월 이럴 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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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그때는 92일이란 말이에요. 오. 900만 원을 92로 나누면 당연히 더 금액이 적겠죠. 적죠. 이러면 좀 약간 손해 보고 나가는 거죠. 어머, 뭐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근로자들이 알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뭐 버틸라면 뭐 버티겠지만 그냥 그거예요. 3개월을 합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을 뭐 별다른 이상한 어떤 일이 없으면 그 직전 3개월인데 이 3개월을 더한 다 일수가 빨갛네요. 네. 가장 적은 거를 고르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 4월에 하면 2, 3, 4를 더하면 그게 이제 가장 제일 적죠. 적다. 예, 예.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머리들이 좋네요. 알아두시길 이런 바라고요. 생각 못했어. 진짜 이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회사에서 안 돼. 너를 보낼 수 없어. 하면 어떡하죠? 거절하면 어떡하죠? 거절을 하면 그래도 인수인계는 최대한 다 해놓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나서 뭐 그때부터는 무단결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보를 해야 될까요? 하면 네. 돈을 더 달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네. 내가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사장님이 그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한 달이든 660조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사망의 계산법으로 이해서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안 나와도 되지만 그 전에는 어쨌든 민사상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민사상 채무가 있으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거절을 해도 그 기간만큼은 민사상 채무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아마 회사마다 취업 규칙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사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지 거기에 내가 또 동의를 했으면 그만큼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건 민사상 채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거절하든 말든 뭐 뭔 상관입니까? 그래요?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강성진 변호사님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직원이 이제 우편으로 사직서를 보냈다가 정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와서 우편이 오기 전에 저 이게 올 건데 철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아, 철회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네. 그 사직의 의사 표시를 안 한 거가 돼요. 안 한 게 돼요. 그러니까 강성진 변호사님한테 했는데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직원이 무슨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 만약에 막 이런 서정 노무사님처럼 이제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에이 그냥 나가지 뭐 또 있는다고 여기까지 뛰어왔냐 막 땀 뻘뻘 흘리면서라고 하겠지만 우리 세미 씨처럼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아 그래 철을 잘했구나. 이렇게 사람에 따라 좀 근데 좀 달라지지 서운하지 않을까? 않을까요? 얘가 어떤 그래도 부분? 사직서를 내려고 했었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럴 수 있죠. 내가 애끼는 직원이 있으면. 소고기 이제 그렇게 사줬는데. 싫은 사람이 잘 됐다. 그 소재영 노무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저 퇴사하려고 했는데 예. 우편이 올 건데 그거 철회해 주세요. 죄송해요. 이러면 저는 그래도 그냥 나가라고 할 것 어머. 같아요. 어쩜 그렇게 왜냐하면은 이미 조금 뭐라 해야 돼 서로 신뢰가 깨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단칼에 네. 혹시 예전에 여자친구 사귀셨을 때 헤어졌다 다시 만나신 적 없죠? 네, 네. 그래요? 저는 약간 이게 연애랑 비슷하다고 안 그래도 생각하고 오. 있었어요. 네, 네. 매정한 남자예요. 네? 뒤가 없잖아. 그냥 잘라버리는 거잖아. 저는 기회를 주거든요. 자비로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기회를 한번 주셔야 되는데 되게 칼같이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너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벼르고 있던 직원이면 뭐 잘 됐다 이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퇴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이 사직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직서 인정이 되나요? 그게 또 민법으로 의사표시 효과를 또 따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그냥 넌지시 얘기하는 건데 사직서를 썼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진짜로 너무 막 강요하고 막 뭐 못 나가게 사직서 안 쓰면 너 못 나가 오늘 집에 못 가. 네. 이래가지고 그거 결국에 보고 있어. 저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네네. 썼어요. 이러면 효력이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 넌지시라는 게 사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넌지시가 이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나가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는 좀 어떤 걸 권고해드리고 싶냐면 결국에는 내가 사직서를 쓴 거는 내 의사가 하나도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쓴 거다, 강박에 의해서 쓴 거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나는 사직을 한 게 아니라 해고가 된 거다라고 다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좀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사장실 들어가기 전에 네네. 뭐 소형 저기 뭐 용산 전자상가에서 조그만 거 사갖고 여기 뒤꿈치 붙이고 가시던가 해가지고 좀 이제 녹음을 해놓으셔서 네네. 나중에 진짜로 이게 법적 분쟁으로 비화가 됐을 때 네가 사직한 거 아니냐, 여기 네네. 사직서 도장 찍혀져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니죠. 그때 당시에 저 여기 뭘 들이대고 있었잖아요. 막 제 뭐 아이를 붙잡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네네네.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네네. 이거는 강박에 의해서 한 겁니다라고 이제 좀 제가 방금 들어드린 예는 좀 극단적인 건데.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은 나는 내 자유 의사에 기해서 사직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분도 그러셨지만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직원, 그러니까 직원이 뭔가 잘못을 많이 했을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회사가 직원한테 이 퇴사를 좀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퇴사를 강제한다는 건 결국에 해고인데 네네. 이 해고가 좀 정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않아요? 사유나 절차가 좀 명백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가해자들을 해고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인정이 잘 되는 편인데 네. 그 이외에는 심지어는 막 무슨 상사를 폭행해가지고 해고했는데도 부당해고된 경우도 어머. 있고 그래가지고 해고가 쉽지는 않아요, 진짜. 그래요?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가 더 어려운 것 네네네.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라고 네. 이제 질문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잘못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냐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횡령 이런 거. 횡령, 막 몇십억, 몇백억 횡령. 이거는 너무 잘릴만 명백하니까. 하죠. 그거 잘라야죠. 이거는 뭐 퇴사를 강제할 수 있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해고를 네.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2분 지각했어. 근데 잘라. 이거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2분씩 한 달을 지각하면 어때요? 그래도 해고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번의 해고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예를 들면 뭐 다른 어떤 좀 더 경한 징계들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런 거를 밟아 가다가 정말 뭐 10년간 매번 2분씩 지각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징계를 다 줬는데 10년간 전혀 이게 개선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뭐 해고까지 뭐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양정 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퇴사를 이제 회사에 통보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 같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이 퇴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두 분 주변에 이런 일을 대행하는 노무사분이 있나요? 제가 이 얘기를 2018년도에 이런 게 있다라고 네.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오. 근데 저는 그때 약간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흘린 게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만두는데 본인이 얘기해야지 이거를 네네네.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나? 어. 이래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잘 돼요? 네. 오. 그래서 제가 사업 수완이 부족한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일 텐데 네. 모르겠어요. 뭐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신 해주는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제 보통 사직을 할 때 그냥 사직서만 딸랑 쓰는 경우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체불, 임금 체불이 같이 엮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연차 수당을 내가 못 받은 것 같다. 네. 혹은 뭐 예전에 야간 근로를 엄청 내가 막 고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초과 근로수당을 정산받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계산 같은 걸 해서 뭐 예를 들면 1.5배를 곱해가지고 뭐 연차 수당도 막 계산을 해서 그걸 한 번에 좀 이렇게 대리해주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제 하기 어려운 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같이 퇴사를 도와주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죠. 강성신, 서재영의 강변서로 퇴사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내용들 세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서재영 노무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퇴사를 하고 싶으면 의사표시는 우편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제대로 할게요. 네네. 퇴사는 근로자 당연한 권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제 보통 입사 시에 비밀 유지나 경업 금지 약정 같은 것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작성했다고 하면 퇴사 후에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성신 변호사님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이걸 먼저 하는 게 좋네요. 미리 해버리네 이거. 할 말을 뺏기셨어요? 네, 제가 정확히 이 세 개 얘기하려고 아, 했거든요. 저는 추가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방금 이제 경업금지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효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막 뭐 20년간의 뭐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부당하게 너무 과도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제 침해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간이 내가 사인할 땐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너무 부당하게 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다툴 수 있다라는 점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꿀팁 주고 가셨습니다. 자, 강성신, 서재영의 강변서로 오늘 퇴사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